예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난 지 보름쯤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더워 물을 많이 마셔서인지 선비는 산길을 가는 도중 오줌이 너무 마려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목을 축인다 하고서는 사발째 벌컥벌컥 들이켰으니 방광이 넘쳐 흐르지 않고 배기겠나. 그는 혼잣말을 하고는 소변을 볼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산속이었고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지만 나무나 돌에 누면 분명 오줌이 튈 것이 뻔했기에 완만한 흙덩이를 찾아 헤매었죠. 그러다가 마침 알맞게 솟아있는 산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저곳에서 볼일을 보면 오줌이 튈 일도 없을 거야. 남의 산소에다 소변을 보는 것은 그렇지만 어차피 죽은 사람, 살아 생전 볼 일이나 있겠는가? 선비는 그리 생각하고는 산소 앞으로 가서 허리춤을 풀고는 시원하게 소변을 봤습니다. 얼마나 참았던 건지 오줌발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세차게 흘러나왔죠. 그렇게 볼 일을 마치고 바지를 치켜 올린 선비는 괜시리 미안했는지 무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오줌보가 터지기 직전이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시게나. 자네는 죽어서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서야 산에서 내려온 선비는 주막으로 가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했는지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대체 이곳은 어디고? 스산한 느낌의 잠에서 깬 선비는 방의 안개가 자욱한 것을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아름답지만 서늘하게 느껴지는 여인의 목소리에 고개를 옆으로 돌린 선비. 그는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털이 빳빳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처녀가 흰 소복을 입고 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니시오? 선비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대답했죠. 저는 예전에 사내와 한 번도 정을 통해보지도 못하고 몹쓸 병에 걸려 죽은 처녀 귀신입니다. 지금까지 성불하지 못한 것은 남자와의 정을 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한 때문이고요. 한데 선비님이 오늘 제 무덤 앞에서 허리춤을 끌렀을 때 남자의 그것을 보고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죽어서도 살아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그리하여 이곳까지 선비님을 쫓아온 것이고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느껴보려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양하지 마시고 있는 힘껏 저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귀접이란 것이오? 선비는 그리 말하고는 다가오는 여인을 뿌리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가위에 눌린 듯 했습니다. 처녀 귀신은 선비에게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는 그의 몸 이곳 저곳을 쓰다듬었죠. 선비 역시 남자인지라 얼굴이 예쁜 여인이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처녀 귀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척해진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 꿈인 것 같았지만 생생한 그 감촉을 곱씹으면서 말이죠. 아침을 먹고 다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 선비는 어느새 한양에 도착해 주막의 방을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내일이 시험날인지라 저녁도 걸은 채 공부에 몰두했죠. 공부를 다 마친 그는 내일 보는 과거 시험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처녀 귀신을 보게 되었죠. 그녀는 무턱대고 선비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 역시 어제와는 다르게 그녀의 몸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욕망을 풀어댔죠. 둘이 일을 치르고 난 뒤 귀신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서방님이신데 그에 걸맞게 관직에 올라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과거 시험의 문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호패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오니 그것에 관한 책을 한 번 더 눈에 새겨 꼭 관직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선비는 처녀 귀신의 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간은 아직 새벽이었는데
그는 다시 잠을 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책을 펴고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과거 시험 문제는 처녀 귀신이 말한 호패 제도의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술술 답을 적어 나갔죠. 그리하여 선비는 장원 급제하여 당당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집에 돌아간 뒤에도 밤만 되면 처녀 귀신은 선비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매일같이 밤새도록 선비와 몸을 뒤섞었죠. 선비는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살결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지만 매일같이 그녀와 운우지정을 나누다 보니 몸이 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몸을 섞을수록 기가 빨리는 듯했죠. 한편 선비의 부모님은 그가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자 그를 찾아오는 중매쟁이들 때문에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집안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거기다가 곧 있으면 관직에 오를 사내이기에 딸을 가진 많은 집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은 당연했죠. 며칠이 지나 결국 부모님은 참하고 예쁜 처녀에게 아들을 장가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기에 그 사이 누가 채갈까봐 아예 그 자리에서 날짜까지 정해버렸죠. 이윽고 시간이 흘러 신랑과 신부의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결혼하는 날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착한 가마에서 내린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미인이었기 때문이었죠. 혼인식이 모두 끝난 뒤 신랑과 신부는 사랑방으로 가서 첫날 밤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신부와 마찬가지로 신랑 역시 처음으로 여인과 보내는 밤이었기에 무척이나 떨렸죠. 물론 살아있는 여인과 보내는 것 말입니다. 잠시 후 촛불이 꺼지자 두 사람의 떨리던 호흡은 이내 격정의 호흡으로 변하였고 끊임없이 서로를 갈구하던 몸짓은 어느새 하나가 되어 밤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결국 부부는 새벽녘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죠. 그리고 잠에 들자 어김없이 처녀 귀신이 나왔는데 그녀는 그날따라 무서운 표정으로 선비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찌 서방이란 놈이 본부인을 놔두고 첩과 바람을 필 수 있느냐? 아니, 누가 본 부인이고 누가 첩이요? 나는 당신과 혼인식을 올린 기억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리 말하는지 모르겠소. 그리고 당신은 죽은 사람 아니요? 그럴지언데 어찌 산 사람을 탐한단 말이요? 닥쳐라. 내 너를 위해 시험 문제도 알려주고 밤마다 너와 몸을 섞었는데 어찌 그리 매몰차게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절대 나를 놔두고 다른 여인과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내가 절대 그리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서운 표정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여인의 모습을 본 선비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부인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뚜막에 앉아 밥을 하다가 치마에 불이 옮겨 붙지를 않나. 매일 가던 빨래터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나. 그는 이러다가는 부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처녀 귀신을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당찬 사내대장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인지 그것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예전 살던 마을에 아는 무당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니 마음 편히 먹고 제가 해결책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그리 말하고는 집을 나섰고 해질녘이 다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상을 차려왔습니다. 상에는 조밥을 담은 밥그릇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참기름에 비벼져 있었기에 고소한 향이 났죠. 또 상은 말 4마리가 그려져 있는 한지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부인은 그것을 선비에게 건넨 뒤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 제가 하려는 것은 귀신을 떼어놓는 의식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제 말에만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선비는 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은 이 상을 가지고 사랑방에 가셔서 머리맡에 놓아두시고는 주무시면 됩니다. 야자시까지 꼭 깊은 잠을 이루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는 알았다고 말하고서는 부인이 차려준 상을 가지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두고는 잠을 청했죠. 1시간 정도 기다린 부인은 사랑방으로 향했는데 고요한 정막 속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자 조심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맡에 놔둔 상을 들고 밖으로 나왔죠. 문 밖으로 나온 여인은 동쪽으로 10발자국, 남쪽으로 5발자국을 간 다음 상 너머로 침을 3번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침을 뱉은 곳을 향해 상을 내던졌습니다. 침을 뱉은 곳으로 상을 내던지면 되는데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세게 내던져야 하네. 왜냐하면 밥 공기가 꼭 해줘야만 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리 했는데도 밥 공기가 멀쩡하다면 바로 아무데도 들르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게나. 그 몹쓸 것이 자네에게 들러붙었을지도 모르니 말이야. 쨍그랑. 무당의 염려와는 다르게 밥 공기는 시원하게 여러 조각으로 깨져버렸고 가슴을 졸이던 부인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 채 뒤로 돌아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긴장했던 탓인지 바로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죠. 부인의 퇴마 의식이 통했던 것인지 아침에 일어난 선비는 꿈에서 처녀 귀신을 보지 못했다며 부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라고 말했죠. 어느 부인이 자신의 서방을 채가려는 연을 가만히 냅둔답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셔요. 그리 말하고는 환하게 웃는 부인을 보고 선비는 평생을 다해 그녀에게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 그대로 평생 그녀를 위하고 아껴줬다고 하죠. 여담으로 그 일 이후로 선비는 산소나 산소 주변에서는 절대로 소변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말이죠. 우리나라 원귀 중에서 가장 무서운 원귀가 처녀귀신, 즉 송각시라고 합니다. 송각시는 성적 욕망을 풀지 못하고 죽은 원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래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죽으면 기이한 장법을 썼다고 하는데 처녀가 죽으면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한 인형을 지프로 만들어관에 넣거나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남자의 옷을 시의로 썼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의 한복판에 몰래 묻어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을 밟고 다니게 하거나 주위의 젊은 남자가 죽으면 그와 사후혼례를 치러주기도 했는데 이런 습속은 살아생전에 풀지 못한 성적 욕망을 사후에나마 충족시켜 줌으로써 원귀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야담 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